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의 급발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인트로 영상으로 썼던 음식점은 잭스와이프라는 이제 맨하탄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거기서 치킨 케밥이라는 걸 먹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급발진이라는 게 항상 이슈되고 정말 핵에 묵은 되게 오래된 주제. 근데 역시나 미국도 이게 정말 오래된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좀 면역이 될 법도 한데 여전히 이 끊이지 않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근데 대충 냄새가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도 결론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그만큼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오랫동안 또 조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이 NHTSA에 이제 또 뭐 이런 거 하는 기관이 NHTSA니까요. 이제 누군가 이제 또 클레임해서 했는데 역시 이거 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테슬라 오너도 아닌 이제 또 누군가 이제 약간 사주한 느낌? 오너도 아닌 사람이 그런 느낌이 이제 풀풀 나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이번뿐이 아니라 사실 테슬라는 옛날부터 이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이걸 줄여서 SUA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마 이제 급발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로 한번 진통을 겪었죠. 근데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모터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다 이 문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때 이제 조사를 받은 거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운전자 잘못이 사실 큽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면이 결론이 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NHTSA가 정말 그간 쓴 돈을 생각하면 수천억이 될 겁니다. 매번 조사해 보지만 대부분 드라이버의 잘못입니다. 그 전에 이게 한국에서도 화제됐던 게 아마 배우 손지창 씨께서 이제 모델 X를 모시다가 집을 이제 갖다 들이받아서 매우 놀라서 이제 공동조사단을 꾸렸죠. 이런 사고를 이제 겪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소송을 걸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이제 이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테슬라는 지금 약간 좀 다른 면이 있긴 있는데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처음으로 기본적인 큰 줄기는 사실상 운전자 잘못이라는 거죠.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NHTSA 조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일이 많냐면 연간 저는 이게 진짜 토탈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매년 16,000명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실수로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실수로요. 이걸 보면서 저도 이원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게 사람이 생각보다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 의도치 않게. 그리고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이걸 계속 사람들이 이게 허위로 이렇게 자꾸 참고로 이걸 이제 처음 이제 테슬라의 SUA를 이제 보고한 데가 CNBC인데 이 CNBC가 굉장히 뭐 여담이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비판적인 영상을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뭐 히스토리도 제가 찾아보고 다 그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몽땅 다 그 급발진 사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브레이크나 엑셀레이션, 그러니까 차의 멀펑션으로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토요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큰 줄기가 뭐냐면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소송이나 이런 게 관련됐을 때 특히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나 혹은 피해가 컸을 때 그런 피해를 드라이버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차 결함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계속 NHTS는 이거에 시달려서 정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세상에 1987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브랜드, 혼다, 아우디, 그렇다고 뭐, 외국 브랜드만 NHTS가 하나요? 어떤 분들은 뭐, 정부랑 이게 짜고 칠 수 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영상을 보면 전혀,
여지가 없다는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 전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포드 당연히 했죠. 집도 당했고요. 여기 뭐 기아도 나오고 전 브랜드가 하여튼 두들겨 맞았습니다. 계속 이 급발진 문제로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자신의 그런 어떤 개인적 실수를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또 그 모델 X 건 보면 다른 면에서도 조사한 거 보면 전혀 이제 드라이버 잘못이다. 그래서 차는 잘못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런 히스토리를 보다 보면 걸리는 면이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토요다가 그러니까 NHTSA가 얼마나 무서운 기관이냐면 급발진 사고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근데 사실 이건 급발진이 브레이크랑 그 악셀레이터 문제가 아니라 토요다에서 그 매트가 이 악셀 페달에 빨려 들어가서 이게 눌렸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고 그게 매트가 껴가지고 악셀레이터가 계속 밟히는 상황이 돼서 그냥 계속 가속이 돼서 사고 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걸 리콜을 했고 디파트먼트이 소송 걸려서 세상에 배상해야 될 금액 페널티가 1.2 빌리언인데 2014년에 토요다가 먹은 페널티가요. 1 빌리언이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저거 거의 1조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배상 금액을 물었어야 됐던 거죠. 참 엄청난 배상이죠. 저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건이죠. 다른 사건이고 테슬라는 아직까지 이제 조사에는 들어갔습니다. 계속 조사는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 단골 메뉴는 이미 이 문제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서 사실상 운전자 잘못이 굉장히 크고요. 어떤 일부분에서는 NHTSA가 너무 친기업 정신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NHTSA는 연간 1000건 이상의 리콜을 때리고요.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차의 평균 대수가 10만 대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10만 대인데 1000건이면은 거의 도대체 몇 대를 때려? 이게 1억 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 리콜을 이제 발생시키는 기관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되고요. 피해죠. 근데 뭐 올바른 피해죠. 독일의 이런 디젤 게이트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독일 정부보다 NHTS가 더 믿음직스러운 게 독일 정부가 실제로 이걸 은폐했지만 미국 EPA에서 이제 까였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면에서는 진짜 제가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견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독불장건으로 나가는 걸 잘 못 본다고 해야 될까? 정부 기관별이나 기업 간이라든지 이런 그러면서 로비는 또 합법적이고. 근데 참 이렇게 경쟁이라는 복잡 역학 관계들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뭘 조작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젤 게이트에 깐 거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는 트럼프 형님이 운영하십니다. 트럼프 형님은 리뉴어블 에너지, 전기자동차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DOE라든지 디파트먼트 에너지라든지 NHTSA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그 현 대통령이 전기자동차를 너무 싫어하셔서 이 연구비도 마이너스 100%를 때리시는 분이시는데 테슬라가 뭐가 좋아가지고 지금 SUA 관련해서 unintended acceleration 대해서 뭐가 이뻐서 테슬라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정부의 연관성은 제가 보기엔 찾아보기 힘들고요. 드라이버 잘못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이게 다시 한번 제 결론이고요. 이게 왜 근데 이런 자꾸 테슬라에 많은 의혹이 발생되냐면 너무 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을 제외하고 패신저 카 중에서 그냥 IC랑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랑도 비교해서 테슬라 모델 3는 캠리가 여전히 부동의 1등이고요. 2019년 토탈 세일에서 30만 대 정도. 여기 보면 현대 엘란트라도 꽤 많이 선전을 했죠. 17만 대를 팔아서 이게 몇인가요? 3, 4, 5, 한 7위 정도를 했네요. 테슬라 모델 3는 그 이어 9위를 했네요. 이게 아마 4분기에 7위를 했고요. 제가 헷갈렸네요. 4분기에 7위를 했고 전체 2019년 판매량은 9위 정도로 했네요. 근데 이거 다 내연기관 차지 않습니까? 얘 혼자 전기차인데
전기차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 것 같고요. 얘 평균 판매 가격은 이 위에 있는 애들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가 이게 너무 많이 차를 팔고 이 시장에서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 전기차를 음모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너무 독보적이고 관심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전기차 이퀄 테슬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클레임을 거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사실 한 가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의 malfunction이,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로는 이 문제를 소송해서 이기기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근데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걸 엄청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차가 스스로 해준다는 그런 면을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겼죠. 지금 여기서 이 소송하신 분들이 약간씩 지금 방향을 틀어지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모델 3의 어떤 큰 이런 사고들을 오토파일럿하고 지금 연관지어서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령 운전자가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전에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듯이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게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결국은 이제 차에 이제 결함을 자꾸 떠안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걸 어뷰즈하는 경향이 생기는 건데, 오토파일럿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면은 내가 실수한 면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테슬라는 그 부분을 충분히 파고들었고 마케팅에 있어서 그걸 좀 광고를 했었고요. 사람들이 그걸 믿는 면이 꽤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NHTSA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어쨌든 사람이 실수로 밟았더라도 얘는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쟁점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 진짜 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급발진 문제에서도 오토파일럿만 개입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 밟아도 얘는 막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왔을 때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칠 거냐는 거죠. 그건 진짜 큰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 향후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큰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이런 판결들이 아마 자율주행을 어떤 법적 판단을 하는데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하여튼 근데 모든 자동차 브랜드는 이 NHTS의 리콜이나 배상금으로 무지무지하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 하나를 봐준다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때리는 페널티로 얘네 예산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전에도 이거 상세 NHTS에 대해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죠. 이 배상 받는 금액으로만 해도 1년 예산 뽑지 않을까라고 의심될 정도로, 그리고 외국 브랜드, 자국 브랜드 안 가립니다. 진짜 한번 뭐 때리면 뭐 몇백억 원 약과입니다. 굉장히. 몇천억을 그냥 쉽게 매년 때리는 데라서 몇 개 회사만 털면은 진짜 예산 다 나오겠습니다. 진짜 1년 예산이.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 하나를 안 때리면, 왜냐면 거의 안 때리는 거니까, 작건 크건 거의 모든 브랜드를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 하나를 봐줬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앞으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초석이고, 이 크래시 문제는 어떻게 다뤄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거의 급발진하는 분들이 여기를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향후 테슬라가 저도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